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이후 단 2주 만에 미국 스포츠계 분위기 전체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타는 화려해야 한다, 거만해야 한다라 믿어온 미국 언론과 팬들. 그러나 단 한 사람, 겸손과 헌신으로 무장한 한국 선수 앞에서 그 믿음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을 지켜본 동료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손흥민의 스타성과 인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뿐만 아니라 유니폼 판매량 세계 1위, 원정 경기 티켓 가격 5배 폭등까지 오타니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경제적 파급력을 보여주자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메시도 베컴도 못했던 것을 해낸 대한민국 선수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보스턴 글로브에서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했죠. 은퇴한 지금도 가끔 ESPN이나 LA 타임즈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평생 야구와 미식축구만이 진정한 스포츠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축구라는 건 미국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요즘 제 손자 녀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할아버지, 손흥민 경기 보러 가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흥민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토트넘에서 뛰는 한국 선수라고 하더군요. 아니 얘야, 메시나 베컴도 그 정도였는데 아시아인이 무슨 스타라고 그러냐?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손흥민을 정말 모르세요? 모른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40년간 스포츠계를 지켜봤어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베컴이 맨유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베컴이 LA 갤럭시에 왔을 때도 직접 취재했거든요. 그때 티켓값 오르고 관중 몰리는 것도 봤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축구는 미국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사건은 통하지 않아.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NFL이나 MLB처럼 뿌리 깊은 스포츠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포기하지 않더군요. 매일같이 손흥민 이야기를 해댔어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골 넣었대요. 할아버지, 손흥민 때문에 티켓값이 5배나 올랐다고 해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어시스트도 엄청 많이 한대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놔두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에서도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고 TV에서도 손흥민 소식을 전하더군요. 한국 선수 손흥민, 미국 진출 후 폭발적 인기.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 선수들이 와서 실패하는 걸 봤는지 모릅니다. 이탈리아 축구 스타들도 왔다가 시들해졌고 브라질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도 뉴욕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야구에서는 오타니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축구는 미국에서 아직도 마이너 스포츠예요. 그런 곳에서 아시아 선수가 스타가 된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포츠면 일면에 손흥민 사진이 크게 실려 있더군요. 손흥민 유니폼, 전 세계 판매량 1위. 기사를 읽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메시 유니폼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보다도 많이 팔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말했죠. 당신도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저는 40년간 이 바닥에서 일했어요. 스타가 뭔지, 진짜 실력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부터 마이클 조던까지 진짜 레전드들을 다 봤어요. 톰 브레디가 뉴잉글랜드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레리 버드가 보스턴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시아 선수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는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동료 기자들도 손흥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너 손흥민이라는 선수 알아? 요즘 이 선수 때문에 난리야. 우리도 취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곧 식을 거라고. 축구가 미국에서 주류가 될 리 없어. 하지만 손자의 성원은 계속됐어요.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요. 손흥민 경기 직접 보면 할아버지도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야구랑 비슷한 게 많대요. 그 말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야구랑 축구가 어떻게 비슷해?
완전히 다른 스포츠지. 보다 못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가 애 생일인데 선물 삼아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생일 선물이라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손자가 평소에 얼마나 착한지 알고 있거든요. 성적도 좋고,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런 녀석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한 번만 가보자. 손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티켓을 알아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티켓 값이 정말 비싸요.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나 싶어서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은 경기 티켓의 5배 가격이었어요. 좋은 자리는 거의 $1,000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시아 선수 하나 때문에 티켓 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NFL 플레이오프 티켓 값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생일 선물이라고 했으니 사줘야 했어요. 티켓을 사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메시도, 베컴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아시아인이 무슨. 손자는 티켓을 받아들고 하늘을 날 듯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손흥민 직접 볼 수 있다니.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 한국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직접 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날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도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카페에서도 골프장에서도 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 경기 보러 간다며? 부럽네. 나도 티켓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 한국 선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의아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선수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신드롬일까요? 과연 그 한국 선수가 제 40년간의 신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아침부터 들떠서 난리였어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늦으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까지 챙기더군요.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섰죠. 보스턴에서 질레트 스타디움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평소 같으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경기를 보러 갈 때나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자가 계속 설명해 주더군요. 할아버지, 손흥민은 정말 빨라요. 그리고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많이 해요.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좋다고 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수 개인의 성격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중요한 건 실력이지 성격이 좋다고 스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정말 겸손해요. 다른 선수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팬들한테도 친절하대요. 손자는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건 다 마케팅용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타디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깃발들. 한국 국기였습니다. 저게 뭐야? 제가 중얼거리자 손자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게 다 손흥민 팬들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나 봐요. 주차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차량이 훨씬 많았어요. 주차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손흥민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골 넣을 것 같아? 작년에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아이가 손흥민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주차를 하고 스타디움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국기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라고 쓴 현수막들도 보이더군요. 심지어 한국어로 뭔가 써있는 플래카드도 있었어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었지만 손흥민 응원 문구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손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제 또래까지 모두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베컴이 LA에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스타디움 입구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티켓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티켓 구해요 고 소리치고 있더군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어요. 티켓 얼마에 파세요? 제발 하나만 팔아주세요. 2배 가격에 살게요.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40년간 스포츠 현장을 다녔지만 축구 경기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NFL이나 MLB 플레이오프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사람들이 흥분해 있더군요. 손흥민 나올까요? 오늘 골 넣을 것 같아요?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심지어 보안 요원들도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선수 경기 보고 싶었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라더라. 드디어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도 벌써 관중석이 반 이상 찼더군요. 평소 축구 경기라면 시작 직전에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손흥민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체로 온 사람들이 구호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할아버지, 어때요? 대단하죠? 손자가 신나게 물어봤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많이 왔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경꾼들이 많이 온 거겠지. 경기가 시작되면 금방 조용해질 거야. 우리 자리로 가는 길에 더 신기한 걸 봤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 손흥민 언제 나와요? 아빠, 손흥민이 저기 있어요? 할머니, 손흥민 골 넣을까요?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인들도 꽤 보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죠. 옆에 앉은 중년 부부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손흥민 직접 보니까 어때? 아직 안 나왔잖아. 그래도 이 분위기 봐. 정말 대단한 선수가 맞는 것 같아. 뒤에서는 젊은 커플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손흥민 경기 보러 왔다고 올려야지.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야. 경기 시작 30분 전쯤 되니까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 손흥민.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에 놀라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선수가 손흥민이야? 네, 저기요. 할아버지, 손자가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한 선수가 공을 차며 뛰고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 관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만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패스 연습을 할 때도 간단한 드리블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스트레칭을 할 때도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메시도 베컴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앉은 아저씨가 말했어요. 손흥민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게 뭔가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워밍업만 봐서는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빠르긴 했지만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기술도 좋아 보였지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과 비교하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의 반응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록스타의 콘서트에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휘슬이 울리자 스타디움 전체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어요. 손흥민, 손흥민. 그 소리가 경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패스를 할 때마다, 상대와 경합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의아해졌어요. 이 정도로 열광할 만한 선수인가? 하지만 관중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어요. 손흥민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마다 스타디움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손흥민이 이 모든 열광을 받을 만한 선수인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 손흥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으니까 금방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분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공을 받고 패스하고 움직이고 다른 선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역시 과대평가된 것 같네.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말이에요. 다른 선수들은 공이 없을 때 걷거나 천천히 움직였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공이 반대편에 있을 때도 자신과 상관없는 플레이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리를 찾고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뛸 수 있나? 손흥민이 30대 초반인 건 알고 있었어요. 축구에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20대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상대편이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갑자기 뒤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골대까지 뛰어가서 수비를 도왔어요. 그리고 공을 뺏자마자 다시 앞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는 깜짝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공격수가 자기 골대까지 뛰어가서 수비를 돕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스타 플레이어들은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런 플레이를 잘 안 해요. 옆에 앉은 관중이 제 말을 들었나 봅니다. 손흥민은 항상 저래요. 항상 저런다고요? 네, 90분 내내 저렇게 뛰어요. 감독이 쉬라고 해도 안 쉬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로 선수라면 체력 관리가 기본인데 그런 식으로 뛰면 금방 지칠 텐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았어요. 20분,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 골대에서 자신의 골대까지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녔어요.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디서든 달려가서 도왔습니다. 저런 플레이를 왜 하는 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스타 플레이어라면 중요한 순간에 힘을 아껴놨다가 골을 넣거나 결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데 손흥민은 모든 순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반 35분쯤 되었을 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상대방 코너킥 상황에서 자신의 골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헤딩으로 공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바로 상대방 골대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엄청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와, 손자도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런 헌신적인 플레이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군. 미식축구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봤어요. 톰 브레디가 쿼터백인데도 태클을 시도하거나 리시버가 블로킹에 참여하는 모습들. 하지만 축구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 스타 플레이어가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드물죠. 전반전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력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 정신력은 인정해야겠네. 하프타임 동안 손자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손흥민 대단하죠? 글쎄,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헌신적으로 뛰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스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골을 넣거나 결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보다도 더 열심히 뛰었어요. 체력이 떨어질 법한데 오히려 더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후반 10분쯤에 기회가 왔어요. 동료가 좋은 패스를 해줬는데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어요. 스타디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슛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봤던 거죠. 그 동료가 골을 넣었습니다. 스타디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와!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자도 저를 붙잡고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손흥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동료를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해줬는데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런 선수를 본 적이 있나? 저는 40년간 스포츠를 봤지만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골을 넣거나 활약하는 걸 좋아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팀의 승리, 동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골이 들어간 후에도 손흥민의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뛰었어요. 후반 30분이 넘어서는 시점인데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상대 선수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 체력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후반 40분쯤에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상대방 선수와 충돌해서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상대방 선수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괜찮냐는 듯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스포츠맨십은 참 보기 드문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90분 내내 손흥민은 단 한순간도 몸을 사리지 않고 뛰었어요.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도 다른 선수들보다 덜 지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손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라는 꼬리표 대신 헌신적인 프로의 모습을 봤거든요. 글쎄, 열심히는 뛰더구나.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작일까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 0으로 손흥민의 LAFC가 승리했어요.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쐐기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죠. 90분 풀타임을 뛰어서 지쳤을 법한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다른 선수들은 모두 라커룸으로 들어갔는데 손흥민만 혼자 경기장에 남아있더군요. 뭐 하는 거야? 저는 의아해하며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땀에 젖은 얼굴로 경기장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을 향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있는 쪽 관중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서요. 우와, 관중들이 더욱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경기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방향의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하면서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손자가 설명해줬어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팬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네. 응원해준 팬들한테 감사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90분간 풀타임으로 뛰어서 지쳤을 텐데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한다고요? 손흥민은 정말로 경기장 전체를 돌았습니다. 동쪽 관중석, 서쪽 관중석, 남쪽, 북쪽,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관중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으로요.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고마워요, 최고예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어로 뭔가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어로 Thank you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MVP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표정이었어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런 걸 본 적이 있나? 옆에 앉았던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중얼거렸어요. 메시도, 베컴도 이렇게 한 적은 없어. 제가 그 말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20년간 축구를 취재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보통 선수들은 경기 끝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더욱이요. 그 기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베컴이 LA에서 뛸 때 여러 번 봤지만 경기 후에 이렇게 모든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간단히 손만 흔들고 들어가거나 아예 인사도 없이 바로 터널로 사라지죠. 손흥민은 다르네요. 그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 선수는 정말 특별합니다. 손흥민이 우리 쪽으로 다시 왔을 때였어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관중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였어요. 어떤 관중이 한국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그쪽을 향해 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관중들도 감동했는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저런 선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저런 선수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톰 브레디도, 레리 버드도, 데이비드 오티즈도, 보스턴의 레전드들을 많이 봤지만
경기 후에 저렇게 모든 팬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하는 선수는 없었어요. 글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린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자 가까이 가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도 손흥민은 여전히 팬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진작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시간인데요. 그런데 손흥민은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Thank you for coming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고 한국어로도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 선수 참 특이하네. 제가 중얼거리자 앞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돌아봤어요. 특이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요즘 선수들은 돈만 밝히는데 저런 선수는 정말 드물어요. 팬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행동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손흥민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관중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손흥민, 손흥민, 고마워요. 또 와주세요.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면서도 사람들은 손흥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멋진 선수네요. 인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저런 선수를 좋아한다니 다행이에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칭찬했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메시도 베컴도 저런 행동은 안 했다고 했는데 정말 저런 선수가 있을까? 40년간 스포츠를 봤지만 오늘 본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손흥민 좋아하시죠? 손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글쎄, 나쁘지는 않더구나.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손흥민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경기 후에 모든 관중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말이에요. 정말 진심이었을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40년간 이 바닥을 봤으니까 선수들의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손흥민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싶었어요. 손자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손흥민 직접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믿으시죠? 저는 애매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밤 10시쯤 손자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잠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뭐 하나 싶어서 가봤습니다. 얘야, 아직 안 자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손자가 노트북으로 뭔가 보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손흥민 영상 보고 있어요.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요? 아니요. 다른 영상이요. 화면을 보니까 손흥민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영상 속에서 손흥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팀을 위해서 뛰려고 해요.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있어서 제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인터뷰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뛰나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축구가 좋고 팬들이 좋고 동료들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선수들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거든요. 보통은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거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같은 뻔한 말을 하는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손자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이 병원에서 어린 환자들을 만나는 영상이었어요. 아픈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는 기색도 없고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 찍은 거야? 작년에 찍은 거래요. 방송용이야?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간 거래요. 방송에 나온 건 나중에 알려진 거고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방송용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선행을 위해서 간 거네요. 이것도 보세요. 손자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손흥민이 후배 선수들과 훈련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잘했어. 다시 해봐. 그래, 그거야. 자신 있게 해. 걱정하지 마. 실수해도 돼. 이런 말들을 하면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스타 선수가 후배들에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보통은 자기 관리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할아버지, 손흥민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손자가 말했어요. 다른 선수들하고 뭐가 다른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손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손흥민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건 팬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손자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팬들과 만나는 모습들을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사인을 해주는 모습,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장면에서 손흥민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 제가 중얼거리자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흥민은 팬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팬들도 손흥민을 진짜 좋아하는 거고요. 저는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어요. 인격에서 나오는 존경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손흥민이 왜 인기 있는지 아시겠어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실력만 좋은 선수는 많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처럼 마음씨 좋은 선수는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경기장에서 본 광경이 다시 떠올랐어요. 수만 명의 관중들이 손흥민을 외치던 모습. 그 열광에는 단순한 팬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도 이제 인정하시죠?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었어요.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수. 글쎄, 저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수 같네. 정말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그냥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작은 인정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경기 보러 가요. 글쎄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 더 봐야겠군. 정말 저런 선수가 맞는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진짜 평가를 내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제 경기에 대한 기사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스포츠면 일면에 손흥민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손흥민, MLS 데뷔 전 MVP. 뉴잉글랜드 원정에서 완벽한 활약. 기사를 읽어보니 어제 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90분 풀타임 출전, 쐐기골 어시스트, 경기 후 팬 서비스까지. 하지만 제 눈을 끈 건 다른 기사였어요. 손흥민 경제학, 티켓값 500% 상승, 유니폼 품절 대란. 손흥민 경제학? 저는 그 제목이 궁금해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이 MLS에 온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티켓값이 5배나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50 하던 티켓이 $250까지 올랐다고 하더군요. 프리미엄 좌석은 아예 $1000를 넘겼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량이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유니폼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메시, 호날두, 은바페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만 하루에 1만 장 이상 팔린다고 했어요. 아시아 선수가 메시보다 많이 팔린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메시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그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에는 스타디움 주변 상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호텔 예약률이 90%를 넘고 레스토랑도 만석이 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보스턴에서 폭스버러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평소의 3배나 운행한다고 했어요. 주차장도 부족해서 임시 주차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경제 효과가 엄청나겠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 효과로 MLS 시청률 300% 증가, 손흥민 경기, 평균 관중수 2배 증가, LA 한인타운, 손흥민 덕분에 매출 급증, 손흥민 관련 상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는 평소보다 2에 3배 많은 관중이 몰린다고 했습니다. TV 시청률도 평소에 4배까지 올랐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계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도 많이 본다는 게 놀라웠어요. ESPN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 현상이다. 그의 영향력은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아시아 선수가 미국 시장까지 뒤흔든다고?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야구에서는 오타니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정도 파급력은 아니었거든요. 오타니도 대단한 선수지만 주로 일본과 아시아계 팬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게다가 야구는 원래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마이너 스포츠였던 축구를 메이저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미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스포츠 판도는 완전히 틀렸구나. 더 놀라운 기사도 있었어요. 손흥민 브랜드 가치, 연간 500억 원 추정.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 손흥민을 차세대 글로벌 아이콘으로 선정. 개인 브랜드 가치가 500억 원이라니. 이건 메이저리그 톱스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어떤 마케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는 단순한 실력을 넘어선다. 그의 인품과 스토리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런 성과를 낸 건 전례가 없다. 손흥민은 뭔가 다르다. 저는 그제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경제적 파급력까지 고려하면 정말 특별한 선수였어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LAFC의 시즌 티켓 판매량이 손흥민 영입 후 400% 증가했다고 했어요. 스폰서십 수익도 전년 대비 300% 늘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MLS 전체의 관심도까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팀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도 손흥민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리그 전체를 살린 거네. 점심때 동료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손흥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너 어제 손흥민 경기 봤다며? 응, 손자 때문에 갔다 왔어. 어땠어? 정말 대단하던? 글쎄, 나쁘지 않더라.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취재 계획 세우고 있어.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길 순 없지. 스포츠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야. 아시아 선수가 미국 스포츠계를 이렇게 뒤흔드는 건 말이야. 한 동료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이클, 너도 알겠지만 베컴이 LA에 왔을 때도 화제였어. 하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 베컴은 이미 은퇴를 앞둔 선수였고 미국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느낌이었거든.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전성기고 진짜로 미국 축구를 바꾸고 있어. 그 말이 맞았어요. 베컴은 분명 대단한 선수였지만 미국에 올 때는 이미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아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진짜로 승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20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현상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놀라웠어요. 인스타그램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더군요. 미국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팔로워 증가 속도였어요. MLS 이적 발표 후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진짜 글로벌 스타네. 댓글들도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 언어로 응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영어, 한국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손흥민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 이런 선수가 있어서 축구가 아름다워 보인다. 내 아이도 손흥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축구 실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한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때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손흥민 이야기로 난리였어요. 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손흥민 경기를 직접 봤다고 하니까요. 선생님도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손흥민 같은 선수가 좋은 롤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다고요. 우리도 손흥민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손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대단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손흥민에 열광하고 있다니. 더욱이 선생님들까지 롤모델로 인정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손흥민 인정하시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만 봐도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가 맞았어요. 실력, 인성, 팬 서비스, 경제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정말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 같다. 처음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손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이제 진짜 손흥민 팬이 되신 거예요? 글쎄, 팬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대단한 선수라는 건 인정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칼럼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자.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손흥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의 기자 본능이 발동한 거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흥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기자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먼저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부터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방출 후 급격한 하락세, 손흥민 없는 토트넘, 팬들 외면, 관중수 30% 급감. 기사들을 읽어보니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낸 후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경기력도 떨어지고 팬들의 관심도 급격히 줄었다고 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충성스러운 선수를 그렇게 보냈구나. 저는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토트넘에 헌신적이었는지는 어제 경기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런 선수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토트넘의 잘못이 컸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토트넘 구단주, 손흥민 방출 결정 후회한다고 밝혀 다니엘 레비 회장,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단주가 직접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겠죠.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7년간 150골, 80어시스트. 이 정도 기록이면 토트넘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어요. 더욱이 빅매치에서 중요한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군요.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비빅 상대전에서 특히 강했다고 했어요. 이런 선수를 왜 보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복잡한 사정이 있었더군요. 토트넘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주력 선수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손흥민만은 끝까지 남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연봉을 깎아서라도 토트넘에 남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성스러운 선수였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요즘 선수들은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 나와도 금방 팀을 옮기는데 손흥민은 달랐던 거죠. 하지만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더 찾아봤어요. 토트넘, 손흥민 대체 선수 영입 실패, 토트넘 팬들, 구단 운영진의 분노, 시위까지, 토트넘 주가 하락, 손흥민 방출 여파.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손흥민만큼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선수를 찾지 못했던 거죠. 무엇보다 팬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팬들의 이탈이 심각했어요.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도 급감했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MLS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의 영입, 손흥민 영입으로 MLS 위상 급상승, 유럽 언론들 MLS를 주목하기 시작.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MLS가 손흥민의 진가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특히 LAFC의 영입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구단에서 손흥민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연봉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위한 배려까지 세심하게 챙겼다고 해요. 이게 진짜 선수를 대우하는 방식이지. 저는 LAFC의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토트넘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준 거죠. 결과적으로 MLS가 대박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손흥민 영입 후 MLS의 변화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글로벌 관심도가 급상승했고 스폰서십 수익도 크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MLS 중계권료가 몇 배로 뛰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MLS가 진짜 승부수를 둔 거네. 저는 MLS의 전략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나이 든 유럽 스타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전성기의 손흥민을 영입한 거니까요. 그 결과 MLS 전체의 수준과 위상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뉴스에서 토트넘 이야기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 손흥민을 보낸 걸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는데 손흥민이 거절했대요. 거절했다고? 네, 이미 LAFC에서 행복하다고 하면서요. 손자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의리 있는 선수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은 팀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였죠. 대신 자신을 알아봐준 LAFC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선수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이적 시장에서 연이은 실패, 팬들 실망, 손흥민 후계자 찾기 난항, 3명째 영입 실패.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를 찾으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손흥민 같은 선수가 드물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LAFC는 완전히 달랐어요. LAFC, 손흥민 영입 후 모든 지표 상승, 시즌 티켓 완판, 스폰서십 러브콜 쇄도, 손흥민 효과로 새 스타디움 건설 계획까지 정말 극과 극의 차이였습니다. 선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토트넘과 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한 LAFC.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게 바로 안목의 차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선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팬들과 구단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토트넘은 그걸 놓쳤고 LAFC는 그걸 알아본 거였죠. 그 결과 토트넘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LAFC는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저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스타였어요. 더욱이 인품까지 겸비한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를 미국이 품게 된 건 정말 행운이야.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흥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 선수에 대해 생각을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인이 무슨 스타냐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은 제가 평생 봐온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 프로 정신, 팬 사랑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긴 칼럼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을 모두 담아서 말이죠.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손흥민, 미국이 배워야 할 선수, 아시아에서 온 진짜 챔피언. 여러 제목을 생각해봤지만 결국 하나로 정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이름, 손흥민.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보스턴 글로브에서 40년간 스포츠를 취재했고 지금도 가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평생 야구와 미식축구만이 진정한 스포츠라고 믿어왔습니다. 축구는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한 선수 때문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글을 쓰면서 지난 일주일의 모든 경험이 떠올랐어요. 처음 손자가 손흥민 경기를 보자고 했을 때의 거부감, 경기장에서 본 수만 명의 열광, 손흥민의 90분간 헌신적인 플레이, 경기 후 모든 관중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메시가 기술의 신이라면 손흥민은 헌신과 겸손의 교과서입니다. 40년간 수많은 스타를 봤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팬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미국 스포츠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한국 선수에게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 동료에 대한 배려, 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스포츠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키보드를 치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손흥민을 보면서 제가 왜 스포츠를 사랑하게 됐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승부 그 자체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였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도 진심으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감동적인 거였죠. 손흥민은 그 모든 걸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인이 무슨 스타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국적이나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손흥민의 마음에는 축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쓸 때 제 목이 좀 메었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의 헌신성, 겸손함, 프로 정신을,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와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챔피언이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때 손자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글 쓰세요? 응. 손흥민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어. 정말요? 어떤 내용이에요? 손흥민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우리가 그에게서 뭘 배워야 하는지 쓰고 있어.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흥민 칼럼을 쓰신다니, 이제 정말로 손흥민을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좋아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존경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존경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구나. 존경해요? 그래. 손흥민은 존경받을 만한 선수야.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프로 정신도 대단하고, 이런 선수는 정말 드물어. 손자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손흥민은 이제 제 손자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저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나이도, 국적도, 종목도 다르지만 진정한 챔피언을 알아보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미국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고맙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40년간 쌓여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글 어디에 실을 거예요? LA 타임즈에 보내볼까 생각 중이야. 우와, 정말요? 응.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하거든.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성된 칼럼을 LA 타임즈 편집부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이름, 손흥민이었어요. 며칠 후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정말 훌륭한 글이네요. 독자들 반응도 아주 좋아요. 오랜만에 이런 진솔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이 실린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독자들로부터 이메일도 많이 받았고 동료 기자들도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감동적인 글이었어. 나도 손흥민 경기 보러 가야겠네.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니. 가장 기뻤던 건 손자의 반응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를 꼭 안아줬거든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모두 할아버지 칼럼 읽었대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와 손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선수야.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제 편견도 사라졌고 손자와도 더 가까워졌거든요. 무엇보다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손자와 함께 손흥민의 다음 경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홈경기 있어요. 그래? 그럼 또 보러 가자. 정말요? 응.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하는 거야. 손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정말 기대됐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순수하게 손흥민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를 알게 해준 손자에게, 그리고 편견을 깨뜨릴 기회를 준 인생에게 말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